13번째. 오케이, 스탠바이. 헤이. 안녕하십니까. 고리들 작가의 보이는 칼럼 고영래 보컬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는 서울문화투데이라고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많이 보는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한 달에 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민회창 칼럼을 제가 매달 하나씩 연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방탄소년단을 다룬 칼럼을 썼는데 제목은 개성의 발현과 방탄소년단 BTS의 ARMY. 방탄소년단의 팬을 군대를 의미하는 영어 ARMY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칼럼에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다음의 제목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칼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은 개성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결국 발현해낼 수 있는가를 그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잠재되어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능력 같은 것을 어떻게 발굴해내고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전달한 저는 이 사람은 뭐 거의 서양 성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행동심리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사 겸 심리학자였는데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윌리엄 제임스가 자기가 살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조건이 있어야 잠재력을 잘 발휘하더라 라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이 전쟁과 사랑과 신념입니다. 물론 윌리엄 제임스는 당시에 이게 기독교가 퍼져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째를. 그러니까 전쟁, 사랑,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편적으로 신념이라고 바꿨는데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칼럼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전쟁과 사랑과 신념을 BTS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첫 번째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이를 흔히 우리는 극기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잠깐 다녔던 광주의 그 인성고등학교, 제가 거기를 퇴학 및 자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인성고등학교의 그 교훈이 극기였고요. 우리가 예전에 군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왜 학교 가서 선생님이나 선배들 만나면 이렇게 격려를 하거든요. 격려를 했거든요. 교련 시간이 있었던 그런 때였으니까. 격려할 때 그 구호가 이기자였어요. 극기. 자기를 이기자라는 구호를 막 외치던 학교가 전남 광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자기하고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하고 싸운다는 것이고 자기 욕망하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욕망하고 자기 한계하고 싸웠을 때 장점이 있는데 그게 진짜 자기 욕망인지를 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내게 심어준 욕망인지 이웃집이 내게 심어준 욕망인지라는 것이 자기 자신 내부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부딪혀가지고 싸울 때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자기 것이 아니었을 때는 그게 개성이 그거 자체가 진짜 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닦이지도 않고 발굴되지도 않고 개발되지도 않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매트릭스 2라는 영화에서 오라클 예언자 오라클을 호위하는 일본계 배우인데 거기서는 아마 중국 쿵푸를 잘하는 배우로 나올 건데 호위무사가 네오가 오라클을 찾아왔을 때 실례합니다 하고 인사한 다음에 바로 공격을 해요. 막 싸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살벌하게 싸우죠. 그래서 네오도 어쩔 수 없이 방어하고 공격하고 하다가 한 1, 2분 싸웠나요? 그리고 딱 스탑하면서 네오가 이렇게 물어요.
왜 나를 공격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호위무사한테. 그러니까 그 대답이 정말 재밌어요. 사람은 싸워봐야 안다.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서 얼마만큼 무술을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아왔던 그 네오의 무술인지를 감별하지 않으면 매트리스라는 영화는 원래 그 얼굴을 마음껏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요원이. 이 요원, 네가 요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스파인지 아닌지. 그래서 싸워봐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도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하고 싸워봐야만이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모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헤어질지 포기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아무튼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든 어떤 과제든 과업이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임무이든 간에 그것이 마치 내가 전쟁을 하는 듯하게 힘겨운 측면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야만이 진짜 자기 개성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예 전혀 없다 살면서 그럼 자기 안에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이 숨겨져 있지만 결국 꺼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 가공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이죠. 사랑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기 자신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그 욕망에 충실하는 것, 그것을 저는 좀 더 신선한 표현으로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호기심. 호기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의 출발이거든요. 시작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 사귀고 싶은 사람에 대한 관심, 그 호기심이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배려는 타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이 있죠.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의 시작, 그것이 배려죠. 그런데 호기심을 갖고 배려하고 호기심을 갖고 배려하고 이게요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고객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져요. 고객이 무슨 물건을 사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여름엔 어디를 가고 겨울엔 어디를 가는지 끊임없이 고객한테 호기심을 갖죠. 나쁜 말로는 감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배려를 해줘요. 미리. 지금쯤에 이 사람 집에 샴푸가 떨어졌을 것이다. 요즘에 이 사람이 탈모가 심하니까 분명히 탈모 예방 샴푸를 쓸 것이다까지 다 추천을 해서 가장 강력한 후보 5개를 추천을 해줍니다. 당신 샴푸 떨어졌죠? 이러면서. 이번에 아주 좋은 샴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배려죠. 이 사랑과 배려가,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의 호기심과 배려라는 그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한 기업이 고객들을 상대하고 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배려만 있어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호기심만 있으면 자기에 대한 욕망에 빠져버리게 돼요. 배려와 호기심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특히 자선 사업을 하고 굉장히 자기가 착하다는 거에 대해서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 타인을 위한 배려에 신경을 쓰다가 자기 몸도 망가지고 자기 가족도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자기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그 적절한 균형,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지속적으로 자기 개성이 발현되는 방식으로 간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신념입니다. 세 번째 조건, 신앙 또는 신념인데 이 신념과 신앙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신감입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미래를 믿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자기하고 싸워봤어요. 자기 한계를 부딪혀봤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좋은 아이템을 찾고 좋은 일거리를 찾고 좋은 사업거리를 찾아서 고객들을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변수가 늘 많죠. 이전 제 보이는 칼럼에서 맥나마라의 오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를 하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되고 저도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그 마지막 돈을 언제 갚았는 줄 알아요? 작년 여름에 갚았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저는 신용 회복을 신청했기 때문에 회복은 2008년에 됐지만 2008년부터 거의 9년 동안 중간에 막 6개월 유예하기도 하고 2008년부터 9년 동안 빚을 갚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실수를 했겠죠. 근데 그 빚을 갚으면서도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어떤 배우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지 저 자신에 대한 신념을 잃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포기할 위기에서 포기 안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발자국. 뭐, 그 1m 남기고, 또는 10m 남기고, 그런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뭐, 10m 전에 쓰러져 죽었다, 뭐, 이런. 이렇게 어디 가는데 10m만 더 갔으면은 그 어떤 따뜻한 집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왜 어떤 기업가가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스토리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그 끝까지 전쟁과 사랑을 통해서 자기 개성을 발현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4번 좌절을 해도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성공한 사람들 다 그 좌절을 맛보죠. 자, 좌절을 맛보지 않은 우리나라의 뭐 재벌 2세, 3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좌절을 맛보게 되겠죠. 그때 그들이 신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신념과 신앙에 있어서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주술사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문화인류학자가 이제 주로 그런 그 원주민들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반드시 비가 오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란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디언 주술사를 연구한 문화인류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균 20분 만에 비가 온다는 겁니다. 좀 늦으면 몇 시간 만에 비가 오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과연 연기를 피운다고 거기에 구름이 모여서 비가 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인류학자가 주술사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춤을 추길래 정말로 비가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오느냐 물어보니까 비가 오는 것을 처음에는 상상을 하는데 그 다음 비가 오는 것을 막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비가 올 거라는 것을 100%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춤을 춘대요. 비가 올 거라는 것을 100% 믿고 기쁨의 춤을 추면은 기쁜 마음으로 막 춤을 추면은 갑자기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자기 피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아직 상상이에요. 거기까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하면서 막 춤을 추고 이제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땅바닥에 빗소리가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마른 땅에 빗방울이 딱 떨어진 먼지가 날리거든요. 흙먼지. 그 습기가 있을 때 날리는 흙먼지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눈을 감고 막 춤을 춰요. 더 그 환희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순간으로. 그러면 이상하게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학자가 여러 번 목격했다고 책에다 씁니다. 이거는 문제 굉장히 우리가 평행우주론까지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정말 그런 믿음이 불러내는 신비한 힘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인디언 기우제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공을 이루어서 13번째 그
이 보이는 칼럼의 제목이 내공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3가지 조건입니다. 제가 칼럼 제목을 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공을 이루어서 성공하는 3가지 조건이 전쟁을 하는가, 특히 자기와의 전쟁을 하는가, 2번째 사랑을 하는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균형점을 갖고 있는가, 3번째 신념, 반드시 끝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 성공할 것이라는 게 그 믿음이 100%인가의 문제, 그리고 그 100%의 믿음을 향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가 진인사를 해야 되겠죠. 진인사 해야만이 대천명이 하늘의 천명을 기다릴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만큼 자기 성실함이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또 신념이 생깁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지 자기의 개성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갈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BTS를 보니까 이 3가지를 노력을 했더라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자, BTS를 좋아하는 팬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아미라고 부릅니다. 군대는 자기 목숨을 걸고 국경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BTS가 자기 개성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BTS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을 수 있으니까. 자,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음반을 내면은 자기 적금을 깨서라도 뭔가를 사고 900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사는 그런 군대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도 정말 남들이 지켜주고 싶은 자기만의 개성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갈고 닦으면 누구나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적게는 1명, 많으면 수십억 명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3번째 꽤 길었네. 한 15. 그랬고 마지막에 되게 길게